안녕하십니까, 박PD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코로나 이후에 대해서 사람들의 뷰가 두 가지로 갈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첫 번째로는 코로나가 평생 간다, 안 끝난다, 이런 뷰하고, 또 그 반대로 어느 정도 끝날 것이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이다, 다시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정상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뷰로 나뉜다고 했는데, 저는 후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거에 관련해서 이번 시간에는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종목을 좀 공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은 제가 작년 한 11개월 전에 작년에 한번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외국인이 국내 여행을 와서 물건을 사가지고 다시 그 외국인이 고국으로 돌아갈 때 부가세를 환급해 주면서 그 부가세의 30% 정도를 먹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땅 짓고 헤엄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코로나 때문에 좀 박살이 났어요. 주가도 당연히 하락을 했고요. 근데 저는 당연히 아까도 후자라고 말씀드렸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끝날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 회사에 반드시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관찰을 하고 있었고, 그동안에 11개월 전에 영상 만들어서 말씀드렸던 부분과 지금과는 또 달라진 점이 있어요. 그동안에 계속 추적을 하면서 제가 달라진 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리뷰를 해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 싶어서 영상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그 부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난 영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회사는 텍스프리 펀드 선도기업이라고 하는데, 그 텍스프리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인이 국내에 여행을 와서 물건을 구입할 때 그 물건에는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이제 구입을 하게 돼요. 그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고객이죠. 그 고객이 돌아갈 때, 본국으로 돌아갈 때 그 부가세를 환급 신청을 하면 환급을 해주는데, 그 환급 금액의 30%를 먹습니다. 이 글로벌 텍스프리가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간단하게 쇼핑하고 세관 반출할 때 세금 환급을 하고 그 다음에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인 비중이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코로나 이전까지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서비스가 잘 되어 있습니다. 공항에서 환급 창구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창구가 따로 있고 키오스크도 따로 있습니다. 키오스크로 해서 무인 자동화로 환급도 받을 수 있고, 특히 이렇게 환급을 받지 못하더라도 고국에 돌아가서, 중국에 돌아가서 그 알리페이라든지 이런, 우리나라로 말하면 삼성페이나 카카오페이 같은 중국인들만의 또 페이가 있는데, 그런 페이로 고국 돌아가서라도 다시 또 받을 수 있게끔 시스템을 다 구축을 이미 해놨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놨고요. 그 당시에 11개월 전입니다. 2020년 2월 20일 당시에 3,500원 정도 주가 형성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시가총액은 1,300원 정도 됐네요. 주가는 뭐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었는데, 대략적으로 이제 이렇게 대략적인 부분 말씀드릴게요. 그때 당시에 시장 점유율이 50%였는데 15%짜리 KTS라는 업체를 인수해가지고 총 시장 점유율 대략 65% 정도로 과점을 형성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시장 점유율 올라가고 정부 정책의 수혜가 또 있었는데, 정부 정책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노력 강화에 따라서 지금 세금 환급 금액을, 그 텍스프리 환급 금액을, 즉시 환급 금액을 2배로 늘려주는 그런 수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정부 정책 수혜,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 추이가 보면은 이렇게 큰 폭으로 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2020년도에도 이렇게 크게 늘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꺾였지만 정상화가 되면은 그 이 이상으로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요. 여기 한도 금액 2배로 는 건 이 부분에 나오네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한한령 해제 기조가 보였어요. 지금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면은 중국과 예전 2015년, 16년도처럼 중국과 활발한 관광이 이루어질 거고, 그에 따라서
중국인뿐만 아니고 이제 외국인도 오겠지만 중국인이 매출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중요한데 중국인들이 많이 오에 따라서 글로벌 텍스프리 실적이 많이 좋아질 걸로 예상을 했고요. 이것도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여기서 중국인 비중이 34%를 차지하고 있어요. 외국인 입국자 현황이 34% 차지하고 있는데 국적별 월평균 수수료 매출 현황에서는 중국인이 3분의 1인데 매출 수수료는 52% 반절 이상 차지하고 있죠. 중국인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 한한령이 해제되면은 그만큼 매출이 굉장히 늘어날 거다. 이런 부분을 제가 예상을 했었고요. 해외 시장 진출을 하긴 했는데 매출 비중은 굉장히 크진 않아요. 그렇게 막 기대가 되진 않기 때문에 국내 사업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일단 여기까지는 기대를 안 하고 그래도 뭐 긍정적인 부분이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요. 단점으로는 전환사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해결이 됐습니다. 예, 후반에 설명을 드릴게요. 노제팬 운동은 별로 뭐 영향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 패스할게요. 그리고 신종 코로나 이때는 이렇게 심할 줄 몰랐는데 아주 타격이 어마어마했죠. 저는 이때 2월 20일 날 이 당시에는 그래도 몇 달이면 끝나겠지. 사스나 메르스처럼 몇 달 홍역 치르고 나면은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엄청날 줄은 몰랐죠. 그리고 기관 보유 물량이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이 정도 있습니다. 그때 뭐 재무제표인데 현금 많다고 그래서 언제든지 또 코로나로 심해져서 경쟁 업체들이 죽을 쓰며 뭐 자포자기 심적으로 뭐 파산을 한다거나 우리 이제 사업 철수할 테니까 우리 거 좀 사가라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사갈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750억 현금 뭐 주식 담당자랑 통화해보니까 얼마든지 더 뭐 유동채권이라든지 뭐 이것저것 좀 짜내면은 800억 이상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뭐 현금이 여유가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박살이 나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수익인데 손익계산서는 지금 너무 박살이 나가지고 이 부분 패스할게요. 이 부분도 패스할게요. 이때 당시에는 뭐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주가가 좀 박살나서 이 부분은 이제 코로나가 회복되냐 그 여부에 달려있는 거라서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부터는 이제 제가 이번에 만들어서 가지고 온 부분인데 이 부분부터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글로벌 텍스프리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온 부분이고요. 홈페이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현재는 지금 3,820원 이게 최저가 뭐 2,000원대까지 박살이 났다가 그나마 최근에 백신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좀 움직이고 있어요. 주가는 원래 6개월 정도 선행을 하잖아요. 백신이 나오고 최근 뉴스 보니까 뭐 다음 달부터 공급이 돼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고 다음 달부터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11월이면은 뭐 전 국민이 뭐 면역이 생긴다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고 사람들이 좀 매수를 해서 그런지 주가가 좀 움직입니다 요즘에. 그리고 실적은 19년도까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좋아서 17년도에 바닥을 찍고 18, 19년도에 턴어라운드를 성공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박살이 났죠. 매출이 1년에 뭐 500억 정도, 600억 정도 나왔는데 지금은 뭐 5억이에요. 완전 개박살이 났죠. 이런 좀 직접적인 표현을 쓰기는 좀 죄송한데 아니 500억 분기 매출이 5억이면은 1년 매출이 100억도 안 나와요. 영업이익 순이익도 박살이 났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부채 비율이 높질 않아요. 여기 보시면은 부채 비율이 높질 않고 현금을 또 많이 가지고 있어서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어요. 그나마 그게 다행입니다. 안 그랬으면은 이렇게 실적이 박살났을 때 부채 비율도 높으면은 정말 위험했을 텐데 그나마 안심이에요. 안심하고 버틸 수 있고 주주로서 저는 사실 이게 주주예요 이 회사에. 그런데도 안심하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현금 비중 많고 부채 비율이 적다는 게요. 그동안에 영업이 잘 돼서 현금을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죠. 그리고 전환사채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부분을 전환사채를 다 취득해서 소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전환사채는 없습니다. 대신에 237억만큼의 그 전환사채를 다 사들여서 소각을 해서 전환사채는 다 해소가 됐어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드문데 갖고 있는 현금으로 다 사들여서 소각을 해버렸는데 대신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그 글로벌 텍스프리,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글로벌 텍스프리의 그 지주회사격인 회사가 있어요. 그 브레인 콘텐츠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회장, 그 문양근이라는 회장이 그 그룹사격인, 지주회사격인 브레인 콘텐츠를 매각을 했습니다. 사실 쭉정이 그룹사였어요. 그 사업이 좀 변변치 않았어요. 그리고 갖고 있는 자회사들도 좀 변변치 않은 회사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를 그냥 몽땅 정리를 해버렸어요. 몽땅 매각을 해버리고, 대신에 알짜 회사인 화장품 회사 스와니코코를 글로벌 텍스프리 밑으로 넣고, 자기가 자신이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 회장으로 취임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최근 이제 공시를 보면은 그런 부분을 알 수가 있는데, 먼저 브레인 콘텐츠의 알짜 자회사, 그러니까 그룹사의 알짜 자회사인 화장품 업체 스와니코코를 글로벌 텍스프리가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자회사로 갖고 있게 됐는데, 그 금액이 250억 정도를 주고 샀어요. 그리고 문양근 회장, 그룹사의 회장이 2% 정도로 주식을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유상증자를 받아서 2% 지분 산 거에 유상증자 받은 것까지 해서 총 20% 정도를 확보하게 돼요. 다음 달까지 해서 20% 정도를 확보하게 돼서 거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될 예정으로 보여요. 그리고 기존에 지주회사격인 브레인 콘텐츠가 갖고 있는 지분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이거 팔고 글로벌 텍스프리의 회장으로 이제 옮겨 갈아탈 테니까 너희가 사간 브레인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텍스프리 주식은 계속 팔아라, 이렇게 이제 딜이 됐겠죠. 그래서 계속 과거 현재는 이제 매도된 팔려나간 브레인 콘텐츠가 갖고 있는 글로벌 텍스프리 주식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게 확인이 돼요. 여기서 이제 33.77%까지 줄어들었고, 여기서는 28.90%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그나마 이 그룹사 중에서도 가장 알짜 회사였던 스와니코코가 글로벌 텍스프리 밑으로 들어왔는데, 실적을 과거 이제 공시 다트에서 찾아보면은 제가 엑셀로 만들어 왔는데요. 먼저 부채 비율은 굉장히 낮아요. 재무 비율이 건전하고, 스와니코코 실적을 보면은 18, 19년도가 매출액 179억에 영업이익 순이익이 이 정도였습니다. 근데 19년도에 더 좋아져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좀 아쉽게도 추가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중국 홈쇼핑에서 물량을 전체 다 이제 솔드아웃 매진을 했었어요. 잘 팔려가지고. 그래서 뭐 글로벌 텍스프리랑도 좀 시너지 효과가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되더라고요. 뭐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아마 제가 말씀드린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지면은 스와니코코도 좋고 글로벌 텍스프리도 좋고, 그래서 쌍끌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좀 저급하게 표현이. 근데 쌍끌이로 진짜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엄청 기대가 돼요. 물론 이제 정상화 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길게 보면은 뭐 2년? 저는 빠르면은 뭐 주가는 기대감을 타고 올라가는 거라서, 빠르면은 올해도 주가가 좀 상승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되는데,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2022년, 2023년까지는 정말 높은 주가가 형성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절대 주식 추천 아니에요.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이게 이 사람이, 그러니까 개개인마다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코로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런 뷰에 따라서도 또 투자 방향이 달라지는 거라서 뭐 많이 갈리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또 주식 추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굉장히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 회사에. 그리고 이어서 얘기가 길었는데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2017년도 이때죠. 15, 16년도까지는 중국과의 관계가 좋다가 사드 보복을 제대로 맞고 실적이 꺾인 게 2017년도입니다. 다른 중국 화장품 회사, 중국과 매출 비중이 높았던 화장품 회사라든지 여행사라든지 이런 모든 중국 관련 업체들이, 상장 회사들이 17년도에 좀 많이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물론 이제 실적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요. 사드 보복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7년도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하는데, 보시면은 여기서 바닥 찍고 다시 회복하면서 더 좋은 모습 보여주는 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많이 꺾였어요. 아까 분기에서도, 분기 실적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실적이 많이 박살이 났고, 코로나가 정상이 되고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이 두 가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면은 예전보다 훨씬 좋은 실적, 자회사인 스와니코코까지 해서 예전보다 훨씬 좋은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만큼 주가도 상승을 할 거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중국과의 관계 부분 말씀드리자면은, 아까 과거 영상에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건 최근 나온 뉴스예요. 지금도 중국과의 관계가 좀 좋아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중국 정부가 1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조기 방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공감대를 나타냈다. 올해 우리 국내 정책 비전 발표를 했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중국과의 관계 발전, 이런 부분을 국가 정책으로 이제 발표를 하더라고요. 문 대통령이 이날 시 주석의 조기 방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중국에서도 이제 호의적인 이런 반응이 나왔다는 뉴스인데요. 얼마든지 코로나만 해결이 되고 하면은 정말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과거에 보면은 그 화장품 회사들, 우리 여행사들, 과거 주가 살펴보면은 2015, 16년도에 그 사드 보복 맞기 전에 주가를 보면은 지금보다 몇 배 높았어요. 한 4배 정도? 3, 4배 정도 높았는데, 글로벌 텍스프리도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더블 트리플은 갈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지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실적도 잘 나와줄 거고, 그런 실적을 밑바탕해서 그런 주가 상승이 나와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뭐 몇 년이고 더 기다릴 건데,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 그동안에 많이 바뀐 부분이 또 있었잖아요. 최대 주주인 회장이 이제 뭐 지주회사격인 회사를 팔고 이쪽으로 이제 넘어와서 이 회사를 중점적으로 살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스와니코코가 자회사로 들어온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투자라는 게 남들이 가장 비관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좋은 투자의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투자를 해야 가장 큰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잡고 싶은 분이라면은, 그리고 저랑 코로나에 대한 뷰가 같은, 생각이 좀 같으신 분이라면은 이런 회사를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럼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 PD였습니다.